네, 독거 투자일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멕시코에 있고요. 지금이 6월 18일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지금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에 이제 들어가 있죠. 회의 같은 거 이것저것 하는 것 같고 1박 2일 꼴랑 있다 가는 것 같은데 뭐 1박 2일 왔다 간다는 거는 뭐 그냥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러고 간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실무선에서 모든 이야기 조율이 다 된 상태고 그다음에 악수하고 도장 찍고 이렇게 오는 거. 이게 이제 1박 2일 코스인데 사실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뭔가 중국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뭐 3박 4일, 5박 6일도 못 참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미국 대선 있잖아요. 대선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상태를 스테이하자. 그런 의도로 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바이든이 재선을 못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 세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미국 자체는 별로 참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콕 껴서 나온 것도 있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일본이 대부분 이제 석유를 미국에서 수입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도 미국을 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일본을 치면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일본이 미국을 칠 거라고 미국은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다니. 아무튼 뭐 대선까지는 1년 좀 넘는 시간이 이제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는 대만 미국 전쟁이라는 변수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모종의 여러 가지 대화라든가 뭐 오가는 그런 딜이 있었겠죠. 대체로 보면 무역에 관련된 부분도 제일 많을 거예요. 무역 관련된. 그리고 서로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그 군사적인 충돌들이 은근히 있었잖아요. 비행기끼리 굉장히 이렇게 스쳐간 것도 있었고 미사일도 막 서로 쏘고 항모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중국이 그 100대 이상의 그런 전투기 이제 쫙 보내가지고 한번 위협을 했었죠. 대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건들지 말자. 대선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블링컨 방중을 이유로 해서 이제 대만 전쟁은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G1과 G2 둘은 서로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 서로는 서로의 주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이거를 굉장히 환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 가장 먼저 붕괴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어디서도 나오는 얘기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국으로 수입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소비재부터 해서 무슨 중간재, 재료. 이거는 정말 전 세계 공멸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이게 4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절반이 중국에서 나와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테슬라의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신생 기업도 매출이 그 정도 나오는데 중국의 마트 같은 데 가서 한번 보시면 다 뭐 샴푸 같은 거 P&G고 난립니다. 미제 중국 사람들 진짜 좋아요. 그냥 삶 속에 쭉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20대 때 중국에 살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없으면은 그 실적이라는 게 3, 40%는 확 깎인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 이렇게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들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거고 나스닥은 바로 이제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전쟁은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재정 건전성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일단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찍어내야 돼요. 전쟁 채권을 찍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금, 전쟁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비용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역사로 올 때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럽도 정말 유럽 안에서의 내전 때문에 엄청나게 중세 때부터 정부들이 계속 고생을 했었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자체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미치겠는데 당장 1조 이거 하나 한도 올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중국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1조 이상은 필요하겠죠. 그럼 또 찍어내야 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이렇게 또 싸울 거고 공화당은 전쟁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뭐 미국이 이길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막대한 피해를 볼 거죠. 미국 자체로도 싱크탱크에서 3천 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 동안 목숨을 잃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군인이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2조 달러를 날려먹었잖아요. 20년 동안. 2조 달러면은 2,700조 정도 되죠. 우리나라 1년 GDP잖아요.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털어먹은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랑 싸우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이든이 이제 1년 좀 넘게 임기가 남았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 공급망의 붕괴뿐만 아니라 일단 테슬라 자동차 50%가 중국 상해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지고,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막히는 거야. 그러면 공급 체인이 문제가 아니라 완제품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해서 매출이 일어나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송금을 못하잖아요. 미국으로. 그쵸? 그러면 S&P 나스닥 50% 빠진다는 게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고, 당연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불똥은 튀겠죠. 다 뭐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저는 오렌 버핏이 한국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투자 안 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대규모 설비 투자가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크긴 하겠죠. 근데 전쟁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오렌 버핏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비중 자체는 너무 작았어요. 조금이었거든요. TSMC처럼 조단위 투자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튼 간에 바이든은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실업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물가도 잡히는 듯 마는 듯, 적어도 이제 지금 막 올라가진 않고 그냥 딱 스테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모든 사항을 지금 바이든은 너무너무 지금 좋아하는 상태고, 이게 1년 반만 더 가면 자기가 또 다른 재선을 할 수 있다. 4년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얼마 전부터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중국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전혀 상상 못했던, 굉장히 외교적으로 볼 때 바이든은 강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빈 사람만도 보세요. 빈 사람만 하고 지금까지 토라진 이유가, 그때 언론인 하나 있었잖아요. 자스쿠지인가?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질질질 끊고 와가지고 중동에서 최고 우방 중 하나였던 사우디랑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무슨 약을 잘못 드셨는지 한 번 저번에 엎어지시고 나서 좀 생각이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던 사람이 하나였기 때문에 일단 변수가 있으면 우리도 이제 뷰를 좀 바꿔야 되고요. 내년까지는 전쟁은 없겠다. 원래는 이런 뷰도 있었잖아요. 대선쯤에 막 흔들릴 때쯤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었는데, 요 뷰도 이제 일단은 접고 내년 이후 2023년 지금이니까 2024년, 2025년 정도에 전쟁이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약간 벙져 있으실 거예요. TSMC도 거의 한 분기 정도 갖고 있다가 이제 재빨리 파셨는데, 일단 지정학적인 그런 위기가 조금 사라졌으니까 벙져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제 TSMC 주식을 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빅테크들의 버블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따라서 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타치기에는 엄청나게 재밌고 즐거운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요즘에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착시 현상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해외 자금들이 많이들 유입이 돼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달러엔 환율 한번 보세요.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화가 계속 약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엔원 환율 있잖아요. 엔화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100엔당 900원이 깨지냐 마느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행하기 엄청나게 좋은 그런 상황인데, 환율이 이렇게 약해지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그 남미 여러 나라들 보면요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환율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서 이야기하는 주체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대만 전쟁이 나면은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투자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일본 경제 자체가 막 이렇게 불타오르고 막 실업률이 막 확 줄어들고 뭐 그런 화랑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의 힘을 좀 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저도 보이기도 하고, 과밀하게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한반도에서 나오잖아요.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분산시키고 싶어서 예전에
좀 미안하게도 한 번 때렸던 플라자비 통해서 이제 한 번 때렸던 일본한테 이게 다시금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는 반도체를 몰아주는 그런 시도로도 보여지고 특히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 너무 이게 쏠렸으니까 전쟁 한 번 나면은 전 세계가 완전 와장창창. 특히 아날로그 반도체 예전에 불과 1년 전만 해도 쇼티지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자동차를 못 사가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역전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 만약 전쟁이 나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메모리, 빈메모리, 한국, 대만 이 두 나라가 이렇게 폭삭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 전쟁이 일단 스탑되고 지금 상황 이제 스테이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이제 반도체 쇼티지,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죠.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요, 결국에는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이 져주지 않으면 질서라게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교실에서 두 명이 아이가 있어요. 싸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서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는 늘 그 싸움이에요. 서열이 없으면 냉전이라는 게 펼쳐지고 긴장감이라는 게 펼쳐지는데 그게 이제 미소 냉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미중 냉전이죠. 그래서 한 번은 싸워줘서 서열이 정리가 돼야 돼.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던 거고 패권국이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패권국이 바뀌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다가 빠뜨린 부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숏에 대해서 여러분 막 숏 치고 싶으시지 않으시냐고 하면서 이제 영상 올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지금 쇼친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쇼친 분들이 이제 점점 시장 올라가면서 이제 미칠 것 같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분들이 다 멘탈이 털려가지고 다 손절해 버리는 순간이 정말 장의 상투가 되고 그때 이제 시장이 폭락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숏이 이제 다 이제 날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장이 꼬꾸라지더라고요. 아무튼 제 채널 보시는 이제 쇼친 분들은요, 잘 버티시고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 그냥 내년쯤이나 폭락 오겠지라고 이제 약간 마음을 비우시고, 올해는 그냥 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